혹시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걸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30살에 1억만 딱 넣어두면요. 60살에 글쎄 32억이 된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와, 32억이요? 이야, 복리가 무섭긴 무섭네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한 투자처가 있긴 한가요? 네, 있어요. 바로 S&P 500.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알아서 제 돈을 불려주는 거죠. 게다가 이 계좌로 사면 세금 혜택까지 엄청나게 챙길 수 있대요. 와, 대박인데요? 당장 은퇴 준비 시작해야겠네요. 그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오늘은 월급쟁이가 파이어족이 되는 거의 유일한 길. 딱 이 계좌로 S&P 500 모으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그렇게 많은 투자처 중에 하필 S&P 500일까요? 투자를 그냥 도박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업권을 사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업권을 산다. 네, S&P 500 ETF 한 주를 사는 그 순간 당신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세계 최고 기업 500개의 공동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S&P 500이 가진 자정작용 능력입니다. 자정작용이요? 네, 이 지수는 박제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서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은 알아서 퇴출되고요. 그 자리를 새로운 혁신 기업이 바로바로 채워 넣습니다. 투자자인 제가 밤새워 기업 분석을 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썩은 과일은 골라내고 싱싱한 과일을 채워주는 거의 마법의 과일 바구니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 자정작용이라는 게 너무 완벽하게 들리는데요. 혹시 우리가 항상 시장을 이끄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폭발적인 성장을 다 마친 뒤에 좀 비싼 값에 사는 건 아닐까요? 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테슬라를 놓치는 시스템일 수도 있잖아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S&P 500 투자의 핵심적인 장점이자 또 단점이에요. 아, 장점이자 단점이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으로는 100배, 1000배 오를 신생 기업을 초기에 발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뭘 얻을까요? 뭐로죠? 바로 망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아, 망하지 않을 확률.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미국 최상위 기업 500개의 연합체는 사실상 미국 자본주의 그 자체거든요. 대공황,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며 계속 우상향해 왔죠. 그렇군요. 초고수익의 가능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에 올라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가 계속 발전할 거라는 거대한 믿음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좋습니다. S&P 500이라는 좋은 차체를 골랐다고 치죠. 이제 복리라는 고성능 연료를 채워넣을 시간인데 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바로 그 복리죠. 그런데 막연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명확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요? 네, 여기서 파이어족들의 기준으로 삼는 4%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아, 4%를? 네. 저도 이거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은퇴 자산에서 매년 4%씩 빼서 생활비로 써도 30년 뒤에 원금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있을 확률이 95% 이상이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원금은 안 까먹고 이자만으로 평생 살 수 있다니 거의 금융계의 연구기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요즘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떤 논쟁이죠? 4% 룰은 금리가 높고 경제가 고성장하던 과거 미국 데이터에 기반한 거라 저성장 시대인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거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과거의 데이터만 믿고 인생 계획을 세워도 되는 걸까 하고요. 그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보다 보수적인 3%나 3.5% 룰을 적용하기도 해요. 아, 수치를 좀 낮춰서 잡는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4%라는 숫자의 절대적인 신뢰성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이 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틀입니다. 목표 설정의 틀이요? 예, 이 4% 룰을 역산하면 당신의 목표 은퇴 자금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바로 연간 생활비 곱하기 25예요. 연간 생활비 곱하기 25. 예를 들어 연생활비가 2,400만 원인 알뜰살뜰형이라면 목표 금액은 6억 원. 6억. 연생활비 4,800만 원으로 여유로운 중산층을 원한다면 12억 원. 12억.
럭셔리 라이프를 위해 연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30억 원이 필요하겠죠. 와, 막연한 부자가 아니라 나는 12억 원을 모으겠다는 구체적인 깃발이 딱 꽂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숫자가 깜깜한 바다를 항해할 때 필요한 등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모든 여정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S&P 500도 정했고 목적지 12억 원도 설정했어요. 근데 이 모두 계획이 미국 기준인 것 같은데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이 작동할까요? 세금이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 투자자만을 위한 실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전 전략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미국 ETF를 직접 사는 것보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S&P 500 ETF를 특정 계좌로 사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 그 특정 계좌가 아까 말한 그거군요.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직구로 1억 원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22% 떼서 거의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정말 아까운 돈이죠. 하지만 이 특정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 이연이 하는 강력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 그게 뭔가요?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내는 거죠. 와, 그럼 세금으로 냈어야 할 2,145만 원이 계속 제 계좌에 남아서 복리로 굴러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특정 계좌가 도대체 뭔지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한국 투자자를 위한 계좌 3총사입니다. 계좌 삼총사. 첫째는 연금저축펀드예요.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6.5%요? 네, 연말정산으로 99만 원을 돌려받는 건데 이걸 다시 투자하면 시작부터 16.5% 확정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셈이죠. 와, 이건 뭐 정부가 제발 노후 준비 좀 하라고 그냥 떠먹여주는 제도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이랑 합쳐서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고요. 아, IRP. 그리고 세 번째는 55세까지 돈 묶이는 건 싫다는 분들을 위한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ISA. 만능촌장이라고 불리는 거요? 맞습니다. 3년만 유지하면 수익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 그 이상 수익도 9.9% 저율과세가 되죠. 잠깐만요. 그럼 이 세 가지 계좌를 활용해서 한국에 상장된 S&P 500 ETF를 사는 게 한국 직장인에게는 최적의 경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들어요. 세금 혜택은 좋은데 한국에 상장된 ETF 상품 자체가 미국 현지 상품만큼 믿을 만한가요? 뭐 운용 보수가 더 비싸다거나 하는 숨겨진 비용은 없을까요? 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가르는 차이죠. 그런가요? 네. 다행히 현재 국내 주요 운용사들의 S&P 500 ETF들은 운용 보수도 연 0.05% 내외로 미국 ETF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품들의 총 보수를 직접 비교하고 고르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0.1%의 보수 차이가 30년 뒤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마치 완벽한 시스템 설계도를 손에 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실패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싸움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억을 투자했는데 다음날 계좌에 7천만 원만 찍혀있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조울증 환자에 비유하잖아요. 조울증 환자요? 네. 어떤 날은 막 행복감에 취해서 모든 주식을 비싸게 사려 하고 어떤 날은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서 모든 걸 헐값에 내던지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함께 올라탔다가 추락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시니까 시장이 30% 폭락했을 때 정말로 와, 드디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다 하고 기쁘게 추가 매수를 하시나요? 아니면 속으로는 오, 이번엔 진짜 뭔가 다른가 하는 공포를 똑같이 느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 팬데믹 폭락장 때 제 은퇴 계좌를 보면서 위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탈출해야 하나 하는 본능적인 공포가 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본능을 이성으로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역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역사에 대한 공부? 네. 이번 위기는 다르다는 말은 모든 위기 때마다 등장했지만
결국 자본주의는 그 상처를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계적인 적립식 투자군요. 맞습니다. 감정을 싹 배제하고 월급날이 되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그냥 사는 겁니다. 가장 바보 같아 보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천재적인 방법이다? 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시간의 힘에 올라타는 거죠. 은퇴 후에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필 생활비가 필요할 때 폭락장에 와서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비극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쿠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현금 쿠션이요? 네, 1년치 정액이 정도를 현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시장에 좋을 때는 주식을 팔아 생활하고 폭락장에 오면 주식은 건드리지 않고 쟁여둔 현금 쿠션을 쓰면서 버티는 거죠. 아, 그 현금 쿠션이 제 멘탈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네요. 가장 든든한 안전벨트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S&P 500, 복리, 4%룰, 그리고 한국형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스템을 정말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막연한 희망과 냉소적인 비판 사이에서 꽤나 구체적인 경로를 찾아낸 것 같네요. 이 시스템이 주는 진짜 선물은요, 단순히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을 넘어섭니다. 어떤 거죠? 바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죠. 아, 생계를 위해 억지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 돈은 시스템이 벌어다 줄 테니까요. 그것이 이 여정의 진정한 목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인류는 진보하고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에 오늘 단돈 10,000원이라도 걸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에게 어떤 자유를 선물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